지금 청와대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언행이 국정에 대한 불신을 극도로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어젯밤 한 방송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모 경위가 유세에서 회유를 받았다고 했던 한모 경위의 증언을 보도했습니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이 자신에게 자백을 해라, 그러면 기소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청와대는 회유가 없었다고 강력히 부인했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어제 긴급 현안 질의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보고받았는데 회유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축소 은폐하고 청와대는 한모 경위를 회유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하지만 이보다 더 확실한 근거 있는 주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하루빨리 국회 운영위를 소집하고 청와대 관계자를 불러내서 그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만 합니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청와대의 보호막이 되지 말고 국민의 귀와 눈이 되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불공정 수사를 더 이상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 수사에서 그만 손을 떼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미 수사의 가이드라인과 결론을 말씀하셨고, 수사에 외압이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믿을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4%가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32.2%가 정윤회 게이트 실체를 권력 암투로, 23.8%가 비선 라인의 국정운영 관여로, 그리고 19.6%가 청와대 문건의 외부 유출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이 정도의 민심이라면 이번 사건은 문서 유출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측근들의 국정농단이 실제로 벌어졌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절대로 그냥 덮고 갈 수가 없습니다. 붕괴된 청와대 국정운영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국회 운영위를 긴급히 소집해서 청와대 관계자 모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합니다. 청문회와 특검을 통해서 국민적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어제 긴급 현안 질의에서 청와대 이중대를 자처하는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정윤회 게이트와 해외 자원개발 비리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어제 하루 종일 청와대 지키기를 자청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주장하면서도 유출된 문서는 찌라시라고 규정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또한 해묵은 색깔론을 들고 나와서 원색적인 막말과 비난만을 퍼부는 구태를 아직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긴급 현안의 질의에 나선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해외 자원개발 비리에 대한 최경환 부총리의 도를 넘어선 아나무인적 태도에 대해서도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자원외교가 결과적으로 실패한 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던 최경환 부총리가 문제의 핵심은 40조 원의 국민혈세 낭비인데도 제대로 보고하거나 보고받은 사람도 없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습니다. 변명과 면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잘못된 점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순리입니다. 우리 당은 정윤회 게이트, 비선 실세 국정농단, 그리고 해외 자원개발 비리의 진상을 밝히는 국정조사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엄동설안의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만 하는 일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전월세 대란도 그중 하나입니다. 당초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려던 부동산 법률안은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할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부동산 가격만
올려서 850만 무주택 서민을 더욱 힘들게 할 것입니다. 진짜로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야만 합니다. 우리 당이 추진 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그 대안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복지기본법, 임대주택법 등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병행 처리할 것입니다. 또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인 전월세 임대 시장에서 공급량을 확대하고 예컨대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준공공임대 활성화, 수도권 대형 평수의 세대 분할 등 추가적인 대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백재현 정책위원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아니라고 하는 국민들이 정말 어리둥절케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형마트 골목상권의 침식이 너무 심해서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취지로 여야는 지난해 대중소기업 상생의 방법으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포함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쉽게도 대형마트는 3,000제곱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라는 규정을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이마트 등에는 점원이 있으므로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점원의 도움 부분이 들어간 것은 백화점이나 전문 매장과 대형마트를 구분하기 위한 것일 뿐 이는 지금까지 법령의 체계상 당연한 해석이었습니다. 서울고법원 판결대로라면 극소수의 점원만을 고용해도 점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엉뚱한 해석이 자칫 대법원 판례로 굳어진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법상의 대형마트가 하나도 없게 되어 유통법 자체가 평형화될 것입니다. 이는 입법부 입법 권한에 대한 명백한 침해입니다. 또한 이번 판결로 인해 빚어질 사회적 혼란과 비용 등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법부 책임있는 자세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관련 법령에 대한 체계적, 역사적, 기본적 해석 중 하나에만 충실했더라면 이와 같은 판결 지지하는 다른 결론이 나올 것이 당연한 점에서 이번 판결의 결론에 큰 아쉬움을 표하며 대법원에서는 입법적인 의도가 충분히 고려하여 법령 권력 입법 취지에 맞는 판결이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은 모든 복지 확대와 경제 민주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복지 공약을 후퇴시키고 경제 민주화 공약을 안전히 무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 전체의 경제 민주화 후퇴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우선 대한항공, 땅콩 리턴은 단순히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아무리 오너 2세라 하더라도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사안으로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합니다. 또 상장한 삼성 SDS 경우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 등은 지난 2009년 신주 인수권 후 사채를 이정 부회장 남매와 함께 부당 헐값에 배정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불법 행위로 이정 부회장 남매와 이학수, 김인수 등은 수천억에서 수조 원에 이르는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우리 당은 부당 수익을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입법 노력을 해갈 것입니다. 경제 민주화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12일 우리 김나연 교수는 학술대회에서 한국 개인소득 분포라는 논문을 통해 2010년 우리나라 전체 개인소득자 3,120만 명 중 중위소득자와 연간소득의 경우 1,074만 원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결론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게다가 전체 개인 소득자의 절반에 가까운 48.4%는 1,000만 원 미만이었으며 4천만 원을 넘으면 상위 15% 이상에 속한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이는 그동안 설문조사를 통해
소득 파악을 넘어서서 종합소득세 자료, 근로소득세 자료 및 기타의 세무자료를 토대로 추정된 것으로 우리 사회 소득 분포의 심각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양극화 현상이 심해졌다는 얘기죠.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현실을 애써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정책의 초점을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을 높이는 데 집중하지 않고서는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하에 처방되는 각가지 정책이 백방에 부여될 것입니다. 정부 정책 전환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이석현 부의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땅콩 리터는 성격 나쁜 재벌 3세가 저지른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잘못된 재벌 정책의 산물입니다. 돈만 된다면 법의 사각지대를 유린하고 효력이기만 하면 묻지마 인사로 고속 승진하고 을만 만나면 인건비와 납품 단가를 후려치는 것이 일부 재벌의 민낯입니다. 정부는 신재벌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만 할 것입니다. 정연회 사건 관련 새누리당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최경유 유서가 나오고 민정수석실로부터 거짓 자백의 외압과 회유가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온 상황에서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조차 하지 않는다면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새누리당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려 하지 말고 여당답게 진상 규명에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백군기 대장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백군기 의원입니다. 마치 잠수함처럼 격렬한 논쟁 이후에 깊이 가라앉았다가 잊을만하면 어느새 다시 수면에도 떠올라 논쟁을 불러오는 것이 가산점 제가 아닌가. 이번에 또 민간군 경영혁신을 군복무 보상점 도입을 국방부에 공모하며 논쟁이 재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혁신이 아니 예전에 제시된 것보다는 조금 안화된 수준으로 보이지만 논란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대한의 청년들이 젊음을 바쳐 조국을 지키고 있는데 보상 방안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문제의 근본 원인은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국방부만 책임져야 한다는 발상에서 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군대에 가는 이유는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 때문입니다. 국방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의무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의 희생을 국방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보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보상은 결국 전 정부 부처가 나서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군생활 중 학점제 학중, 대중교통 할인, 연금 합산, 의료보험료 인하 등 검토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국방부 단독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국방부도 복무 보상의 궁극적 목표인 적정 수준 보수 지급을 위해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겨울에도 땀을 흘리며 사냐를 누비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 이들의 노고는 결코 공짜가 될 수 없습니다. 군 가산점에 대한 논쟁이 불붙기 전에 정부가 나서서 이들의 땀을 보상할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당 주석 제가 7년간 한전 KDN의 종합 상황판을 완성하면서 KDN 임직원에게 수억 원의 금품을 상납했고 MB정부 인수위에 관여했던 한전의 전 상임 감사까지 납품 비리에 연루가 됐습니다.
이 중소기업체가 민관계 2차 30여 명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로비 리스트까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한전 KDN의 납품비리 수사에 속도를 내기는커녕 꼬리 자르기식으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운 것은 한전 KDN의 납품비리 수사에서도 검경 간의 수사권을 둘러싼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2월 초 인사를 앞두고 전력 IT 산업 비리 수사에 수위를 조절하는 사이에 경찰은 한전 KDN의 납품 비리를 입법 로비 의혹 운운하면서 수사 방향을 정치권으로 돌려놨습니다. 입법 로비 정황에 대한 확실한 근거도 없이 설익은 증거를 바탕으로 야당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치 경찰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한전 KDN의 납품 비리는 전력거래소의 개통 시스템 납품 비리로 수사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10일 감사원은 세계에서 5번째로 국산 기술로 개발, 구축했다고 하는 차세대 개통 운영 시스템의 용역 발주와 관련해서 불법적인 수의계약을 수행한 것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력거래소는 341억 원에 달하는 차세대 개통 운영 시스템 구축 용역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분리발주하라는 조달청의 지시를 무시하고 한전 KDN의 수의계약으로 통합발주를 했으며 한전 KDN은 50% 이상의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사공사업법을 위반하면서 하드웨어 용액 145억 전액을 LS산전에 하도급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LS산전은 하도급법을 위반해서 주 바이텍 정보통신에 전액 재하도급을 단행했습니다. 차세대 개통운영 시스템 구축 용역 과정에서 전력거래소, 한전 KDN, LS산전 간의 불법적인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검찰은 즉각 차세대 개통운영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윤회 게이트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자면 국기 논란 사건이고 정윤회 씨 말을 빌리자면 불장난입니다. 결국 불장난 같은 국기 논란 사건이 16년 동안 성실히 근무한 모범 경찰관까지 극단적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건을 생명을 앗아간 참담한 사건이라고 분류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기실, 물은 담은 그릇에 따라 그 형태와 모습이 변할 수 있지만 물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고 변할 수도 없다는 것이 만고 진리의 법칙입니다. 이번 사건의 실체는 명명백백합니다. 국정이 정상적인 시스템에 의해 작동된 것이 아니라 비선 실세에 의한 자아조직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청와대는 사건을 덮는데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사건의 실체를 국민한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국회 운영위를 개최해야 합니다. 특히 청와대 비서실장은 물론 이 사건의 핵심인 소위 문고리 선발로 불리는 비서관들이 출석해 국민 앞에 이 사건을 무엇인가를 밝히고 명명백백하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청와대가 국민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정상적인 국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당도 더 이상 국회 운영의 개최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당이 요구합니다. 국회 운영의 조직과 관련하여 출석 여부에 동의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당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청래 의원 말씀입니다. 평소 역대 대통령 같으면 주변 관리를 잘못한 저의 불찰이라며 국민들께 고개를 숙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마치 유체이탈 화법을 하듯 내 눈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지적하는 데만 골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오만과 독선이 불러온 재앙이 지금 소위 벌어지고 있는 궁중
암투의 사극을 보는 국민들의 참담한 심정일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선 먼저 사실 여부와 진위를 떠나서 이렇게 주변에서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고도 겸손하게 국민들께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진지한 성찰을 촉구합니다. 언론에 그리고 인터넷에 회자되고 있는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인멸과 회유가 닮았다는 것입니다. 두 사건 모두 증거인멸 또는 관련자 회유를 시도했다는 것이 닮았습니다. 조현아 같은 경우에는 1등석 승객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회유를 했다고 하고, 또 사무장에게 거짓 증언할 것을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 정윤회 게이트 관련해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고, 최무경위와 한경위에게 청와대 민정라인에서 회유를 했다라고 하는 제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둘 다 리턴입니다. 조현아 사건은 땅콩 리턴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의 암투라는 역사적 리턴입니다. 최경희 가족도 이런 상황은 70년대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한탄했다는 것을 알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슈퍼갑. 언론에 회자되기는 슈퍼갑질이라고 하는데요. 슈퍼갑이라고 하는 것이 닮았습니다. 조현아는 회사 권력 관계에서 슈퍼갑이었고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 권력을 이용하는 슈퍼갑이었습니다. 네 번째, 추락입니다. 추락이 닮았습니다. 조현아는 7성급 호텔 경영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로 추락했다는 것도 닮았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두 가지 사건 뒤에는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 권력의 원천이 아버지였다는 것도 닮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